자, 주라기 공원이 1993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93년이면 제가 7살 때였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때 아마 너무 어려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다들 외람된 질문이지만 몇 살이셨나요? 저는 그때 삼수를 해서 그때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이셨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때도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처음에 공룡을 보는 롱샷 진짜로 눈앞에 이런 사라진 생명체를 재현한 듯한 느낌이 그리고 영화도 워낙 엄청났었고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낙 영화를 많이 보러 가서 고3 1년 동안은 제발 극장에 가지 말자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는데 이 영화만큼은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극장에 가서 봤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특히나 저는 공룡을 워낙 좋아해서 어렸을 때 이제 자기 장래희망 같은 거 쓰잖아요. 예. 장래희망에다가 공룡이라고 썼었거든요. 아, 진짜? 트리케라톱스라고 적으신 그쵸. 거예요? 그중에서 트리케라톱스를 가장 좋아했는데 여기서 너무 아프게 나오니까 그 장면에서 좀 울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성공님은 배우님은 그때는 중학생쯤 되셨던가요? 초등학생? 저는 못 봤어요. 당시 나왔을 때는. 네네네. 그래도 그때 당시에 너무 이제 영화가 잘 되니까 막 영화 광풍이 불어가지고 막 학용품도 막 쓰고 티셔츠에 다 주라기 파크 이거 네 입고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저도 엄청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신드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라기 공원이 개봉 당시에 전 세계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총 수익이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 세계 흥행 수익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경우가 최초인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디오 대여 순위가 뭐 정말 전 세계에서 다 1위였고 한국에서도 엄청났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헐리우드 가족 영화 중에 수익성이 가장 높은 프랜차이즈죠. 얼마 전에도 그 기사가 났었는데 이 1편이 개봉 27년 만에 재개봉해서 박스오피스 1위를 했었어요. 코로나 시대. 진짜. 재개봉을 해서. 야, 네네네. 대단한 시리즈. 예. 자, 어쨌거나 이 주라기 공원은 원래 마이클 크라이튼 소설을 영화한 작품이잖아요. 그 실제로 당시에 그 주라기 공원 그 원작 자체가 굉장한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래서 이 판권 경쟁이 진짜 치열했어요. 무려 그 4개에 달하는 그 메이저 스튜디오가 이 판권을 따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 마이클 크라이튼 감독이자 작가죠. 네? 마이클 크라이튼이 처음부터 스필버그 감독을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아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워낙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많이 잘 만들었잖아요. 뭐 E.T., 조스 이런 영화들을 봤으면 당연히 적임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그 조스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그 헐리우드에서 이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최초의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 조스랑 이 주라기 공원을 비교해 보면 꽤 비슷한 장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조스만 해도 우리가 보면 조스라고 하는 실체는 보여주지 않는데 사실 그 빰빰빰 맞아, 음악. 네, 그 장면만으로도 공포를 자아내잖아요. 주라기 공원 같은 경우에도 오프닝에 사실은 공룡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음향 효과와 더불어서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빨려 들어가는 것만 보여줘도 너무 무섭죠. 주라기 공원이 이제 스필버그 감독님의 어떤 특장점이 사실 상상력도 되게 뛰어나고 영화적인 화술이랄까요. 구구절절한 대사를 뭘 설명하는 게 아니라 화면이라든지 이런 걸로 어떤 표현을 해내는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되게 좀 휴머니즘의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Good boy. Good boy. 그런 포인트에서 사실은 이 영화가 단순히 그냥 블록버스터가 아니라 공룡을 만들어낸 사람들, 공룡의 피해를 입는 또 사람들, 그다음에 그 공룡 자체의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들을 같이 하고 있는 훌륭한 영화다. 네, 바로 그 이쯤에서 이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인 공룡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 공룡 이야기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영화 볼 때 스토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이 장면을 어떻게 찍었을까, 이 연출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좀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특히 그 공룡 나오는 장면 보면은 너무 생생해갖고 보면서도 놀랍고 계속 신기해서 막 보게 됐거든요. 이 영화에서 사실 세계 거의 최초로
CG 기술을 구현을 해서 영화 발전의 신기원을 이룩한 엄청난 신기원이었죠. 그러면 그때 CG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CG라는 거 자체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을 때였죠. 그러니까 CG라는 단어 자체도 잘 안 쓰던. 아, 그래요? 그렇죠. 당연히 스필버그도 스톱모션 기법으로 촬영할 예정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슈퍼바이저가 공룡이 영화에 나오는 움직임이 있는 CG 기술을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스필버그가 본 후에 원래 기획했던 스톱모션 기술로 찍는 걸 다 포기하고 CG로 가자. 이렇게 몇 초라도 만들 수 있다면 전체라든지 일부라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가졌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공룡이 나오는 모든 장면들은 다 CG로 제작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고요. CG로 나오는 장면, 처음에 이제 샘닐 배우랑 그 공룡을 보는 되게 큰 롱샷이라든지 티라노사우루스가 막 쫓아올 때 그 화면 뒤에서 자동차 뒤에서 막 쫓아오는 네. 장면이라든지 이제 그런 장면들은 이제 풀 CGI로 만든 거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공룡 얼굴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애니메트로닉스라고 해서 기계 효과죠. 이렇게 얼굴이랑 이런 거 만들어서 뭐 눈, 코, 입이 움직이는 거를 다 사람들이 조종을 하고 CG 일부, 그다음에 이제 애니메트로닉스 기술, 그런 각종 첨단의 특수효과 기술들을 다 활용해서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룡 모습을 한 그 기계에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였으면 그 촬영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원래 탈 같은 거 쓰고 연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혹시 있으세요? 탈 쓰고 연기한 적? 아니 저는 없는데 제 주변에 좀 있었는데 동료 배우들이 정말 땀 뻘뻘 흘리고 그 안에서 이제 숨도 호흡도 좀 쉽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예. 허리 숙이고 움직여야 하는 어떤 어려운 동작 때문에 랩터 연기하는 스터트맨들은 갑옷이라고 표현해야 거의 될까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느껴겠죠. 그래서 15분 이상 촬영을 하지 못했었고 얼굴 표면의 눈 움직임이라든지 입벌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조종하는 분들이 뭐 5명 심지어 막 한 뭐 10명도 붙어가지고 조정하는 장면을 메이킹 필드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디테일들이 사실은 아 이게 영화라는 거를 까먹게 되죠 사실. 맞아요. 네, 가짜라는 느낌이 안 드니까. 어쩐지 문을 잘 열더라. 너무 자연스럽죠. 사람이 여는 것처럼. 아, 이게 손이 사람 손이다? 아니, 진짜로 이렇게 똑똑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저는 영화에서 공룡 보면서 궁금했던 게 사실 공룡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실 공룡을 본 적은 없어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뭐 연구를 했을까요? 어떻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제 공룡의 소리를 사실은 짐작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작진이 이 상상력으로 이 공룡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존의 그 동물들의 목소리를 활용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개, 펭귄, 호랑이, 악어 이런 동물들의 목소리를 따와서 이게 공룡의 소리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특히나 공룡을 피해서 그 혼자 도망치는 그 네. 변호사가 있잖아요. 네. 그 변호사가 이제 나중에 그 변기에 홀로 앉아 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까발려지는 네, 그 네. 순간에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공격하기 전에 내는 굉장히 그 기괴한 이 신음소리 같은 네.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동물 코알라가 그 짝짓기 할 때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아, 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카데미상에서 이 이제 1편으로 시각효과상을 이제 수상을 했고 이 주라기 공원의 시각효과, CGI 효과 때문에 사실은 스타워즈 시리즈가 계속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조지 루카스 감독이 주라기 공원에서 표현한 이 정도의 어떤 엄청난 완성도를 보고 아 그렇다면은 더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3부작을 찍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결심을 했었다고 해요. 예. 영화사 특수효과 기술이 발전한 거는 반길 일이지만요. 이런 변화에 왠지 그 스톱모션 하셨던 분들 그렇죠. 엄청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 원래 스톱모션을 하려고 했던 분이 필 티펫이라고 오리지널 스타워즈에서 이제 스톱모션 작업도 했었고
전설적인 분이에요. 진짜 레전드죠. 네, 진짜 레전드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모든 작업이나 테스트를 해놨다가 아니야 이제 CG로만 할 거야 아니면 애니메이트닉스만 할 거야 해가지고 굉장히 그 좌절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분의 이제 우픈 심정을 이 영화에서 약간 오마주처럼 대사를 하기도 해요. 사실. So astounding that they'll capture the imagination of the entire planet. So what are you thinking? We're out of a job. 주라기 공원이 또 특수 효과만 바꾼 것이 아니라 당시 그 한국에서 개봉하게 됐을 때는 영화 개봉하는 포스터들의 그 흐름도 좀 바꿔놓은 작품이기도 해요. 사실 예전에는 영화 포스터 하면 영화 포스터 안에 그냥 다 써 있어요. 신이시여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나이까 라든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다 써놓은 포스터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사실 주라기 공원은 그 북미 지역에서 개봉했던 포스터 느낌 그대로 그냥 거의 똑같아 싶을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흥행을 거두면서 사실 그 뒤에 만들어진 여러 그 외화들이 개봉을 할 때 북미 지역 개봉 버전과 거의 비슷하게 포스터를 만들기도 했죠. 자, 이번에는요, 이건 몰랐지 시간입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을 리플레이하면서 알아낸 이건 몰랐지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블록버스터 영화이니만큼 비하인드도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알고 계신 썰 좀 풀어주세요. 헬리콥터 타고 급하강할 때 그 안전벨트가 좀 이상했던 그 장면 혹시 기억해요? 같은 뭐라 그러죠? 끼울 이게-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체결이 안 되고 그거 맞아요. 안전벨트를 암수, 암컷, 수컷. 그래서 버클이 암이고 클립이 수를 의미하는데 벨트가 버클만 있었던 것처럼 주라기공원의 공룡도 역시 모두 암컷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Well, because all the animals in Jurassic Park are female. We've engineered them that way. 그랜트 박사가 버클끼리 묶어서 문제를 해결했듯이 공룡 역시 주어진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뭐 그런 암시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이제 평자들도 있죠. On the tour, the film said they used frog DNA to fill in the gene sequence gaps. Now, some West African frogs have been known to spontaneously change sex from male to female in a single-sex environment. 전 이 영화를 보면서 공룡 촬영 때문에 이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 티라노사우루스 그 티렉스 그러니까 이제 그 투어 차량을 그 공격하는 장면에서 그 아이들이 부서진 얇은 유리로 이 공격을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의도된 연출이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애니메이트로 이제 공룡으로 입을 콕 찍었는데 실제로 위에 그 썬루프 같은 유리가. 창문이 그대로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니고요, 들면서 그게? 아이들이 정말로 실제 상황으로 깜짝 놀랐다고 하죠. 그 장면에서 보면은 이게 영화의 어떤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합이 잘 맞지 않고 배우들의 어떤 리얼한 연기가 나오고 어떤 이제 연출이라든지 효과가 이제 합쳐지면은 엄청난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무거웠나 봐요. 비가 오잖아요. 더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뜻밖의 장면이 연출된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하나 알고 있던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몰랐지가 네. 있습니다. 네. 그 영화에서 폭풍 때문에 투어를 멈추잖아요. 네네. That storm center hasn't dissipated or changed course. We're going to have to cut the tour short, I'm afraid. 이게 실제로 하와이에서 촬영하면서 허리케인 이니키를 만났대요. 근데 그 위력이 세트장을 다 쓸어버리고 그랜트 박사를 연기한 샘 닐 배우가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엄청 벌벌 떨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무사히 촬영을 하고 나는 허리케인 이니키로부터 살아남았다 이 티셔츠 문구로 제작해서 입고 다녔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때문에 생긴 일.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수작으로 꼽히는데요. 상영 시간 127분 중 공룡 분량은 단 15분으로 영화사 패러다임을 바꾼 CG 기술로 화제가 됐죠. 덕분에 스톱모션 관계자는 실업자가 됐지만요. 영화 속에 나오는 공룡 소리는 상상력으로 만들었다네요. 영화 주라기 공원 속 이건 몰랐지. 첫 번째, 헬기의 안전벨트에는 영화 속 엄청난 복선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이를 맞고 원래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세 번째, 촬영팀은 실제로 초강력 허리케인 이니키를 만나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자, 다음 리플레이할 영화는 뭘지 기대해보면서 비디오 리플레이!